현대백수쌤이나 바로 오늘자입니다. 딱히 이제 이 코너에 이름 자체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별 의미 없이 쓰는 이름이에요. 오늘 제가 해온 거는 오늘자 신문을 보고 대충 정리를 해와서 오늘의 뉴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의 시간을 11시부터 자정까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럼 오늘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이 데이터는 중앙일보에 의해서 받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신문을 볼 시간과 돈이 없어서 중앙일보 하나만 보고 이제 요렇게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일 날씨,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날씨. 내일 수도권과 전라 요쪽을 위주로 아침에 비가 왔다가 이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셈이 나네요. 왜 셈이 납니까? 잠깐만요. 이거 아예 헤드셋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뭔 소리냐면은 제가 선생님들 채팅 치시면은 신호음 같은 게 제 귀에서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려. 그냥 헤드폰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날씨 캐스터로 직업 변경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비 온대요. 내일 비 오는데 내일 수능이거든요. 여러분 수능인 거 내일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면 수능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기 수능 볼 사람도 없잖아. 수능 볼 사람도 없는데 수능을 화이팅하고 그리고 있어. 그죠? 근데 또 몰라요. 여러분 또 수능 보러 가실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작년 화이팅에는 반수하십시오. 막말하기. 자, 듣기 평가 중에 저희가 천둥이 치면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감독관 재량에 따라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요런 게 있다고 해요. 요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 이어폰 좀 어디서 바꿔와야겠다. 반으로 수없이 잘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리네. 이렇게 해도 안 들리구나. 오늘 진짜 방송 어떻게 해야 할지 싶다. 다음. 그리고 이제 13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LG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 들어가셔서 LG 프로야구 우승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서 폭죽 터집니다. 신기하죠? 구글 코리아 역시 축하하고 있다, 우리의 LG 우승을.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요 원경 날아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지금 뭔 컨텐츠입니까? 이거 지금 그거입니다. 오늘의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94년도에 이제 통합 뉴스래. 통합 우승. 그러니까 29년 만에 우승을 냈으니까 저번 우승이 저번 우승이 이제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94년도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승을 하셨을 때 이제 주장이셨던 분이 이제 노찬엽 선수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회고를 하시기를 그 당시에 이제 전체 회식 자리에서 고기 굽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다. 그렇게 했는데 정치 뉴스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정치는 제가 뺐습니다. 정치는 뺐는데 경제는 있습니다. 좆됐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구본무 회장, 전 LG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을 아주 카와이하게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회장님이 생각나는 날이다. 이 오늘의 우승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LG의 주가도 아주 팍팍 올랐습니다.
오늘 주가가 3% 올랐고, 그리고 어제는 5% 올랐으니까, 뭐, 5%, 3% 하면 뭐 거의 한 8% 올랐겠죠? 주주들도 아주 행복한 날들이 되고 있다. 삼성은 폭락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는 안 좋고, 그죠? LG하고 삼성하고 경쟁 관계가 되는 분야가 좀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인가? 그런 거 설마 그거 때문일까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중들의 관심사는 이거입니다. LG가 우승했으니까 가전제품을 할인해 주겠지.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내년 11월 잠깐만 정치 뉴스 나왔는데 좆됐다.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그죠? 이제 1년이 남았죠. 그러면 지금 유력한 2명의 후보, 이제 바이든 아저씨와 트럼프 아저씨입니다. 이분들의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바이든 아저씨가 45%,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가 놀랍게도 이기고 있죠. 49%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 정도라면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일본에 기시다 총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이신데 그 지지율이 한 몇 프로 나올까요? 지지율이 아까 요분들은 지지율이 나타났던 건 아니죠? 그냥 요거는 1대1로 붙었을 땐 누구 찍을 거냐 요거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29%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 총리 리시 수넥 선생님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선생님,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면은 요분은 20%, 요분은 29%더라 해서 뭐 한 20% 정도 다들 나오고 계시죠. 그러면 how about 윤? 그렇죠. 윤 선생님이 이제 나와야 할 텐데 윤 선생님의 그 지지율은 어떤가 하니 36%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죠?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보는 신문이 중앙일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빌드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국힘 뭐 어쩌고 더불어당 어쩌고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갖고 올라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아직 제가 다루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이분들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냐? 문제로는 물가가 지적을 받고, 대통령 노래 잘 불러요? 안 들어봤습니다. 듣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굳이 듣고 싶지 않네요. 물가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데, 물가가 지금 높을 수밖에 없죠. 보시면은, 코로나로 풀린 돈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있고, 막, 헬리콥터에서 돈을 쓸어다 부었잖아요. 대통령 하기 전에 노래 부른 건데, 랭곰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전쟁 나냐? 전쟁은 안 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또 미국, 중국 간에 뭐 경쟁하면서 뭐 뻘짓들 한 거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 다 더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물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물가가 폭등하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 우리 대통령들이 피해를 받더라. 이런 문제로 이제, 절 챙기고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전 뭐, 하와이 즐기러 갈까요? 좋습니다. 하와이나 가시죠. 근데 하와이도 그렇게 안전한 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차 대전 때 그렇게 안전한 땅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지식이 해박하지 않아가지고. 무인도로 간다.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냥 지구를 탈출해야죠. 한편 이제 지지율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지지율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 보시면은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36%라고? 그러면 나는 77%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통령 정도는 더블 스코어로 쌈 싸먹는 이제 대통령도 계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이제 말할 게 없습니다. 네. 이분은 그 좀 저도 신기하기는 한데 그 77%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 수치잖아요. 막 조작한 것 같지가 않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얘 지금 지지율이 77%라고. 이분들은 집계를 포기합니다. 네. 우리 옆 동네랑 윗 동네. 그쵸.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서 좀 특집 기사 같은 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는 아니죠. OECD니까 그 선진국들 중에서 노인이라는 건 66세 이상을 말한 거고, 네. 근데 지지율 보기. 윗동네는 핵을 잘 만들면 뭐함. 핵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꽤 이익을 보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핵 말고 다른 걸 잘했어야 되나? 그리고 빈곤이라는 거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니까 여러분 백수라면 암기해야 할 수치입니다.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7,892원입니다. 잘 만들어보자 아래 동네보다 안 좋은 시대인데 그거는 뭐 저는 이제 또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깊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행복할 수도 있어요. 옛날 시대이지만 그분들은 사회하고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보고 윗동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윗동네로 올라가지 않겠지요. 평양에는 락원이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저 진짜 헤드폰이 안 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평양은 냉면 먹으러 잠깐 찍먹하겠죠? 평양냉면, 우리나라에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평양 냉면 일합시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평양냉면 안 좋아해요. 이 동네 맛은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긴 하죠. 윗동네는 그러면 핵이랑 평양냉면 빼고는 할 게 없다. 합법적으로 북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할 거임, 그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그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야지. 그죠? 아니면은 지금 합법적으로 민간 루트로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방해해서 죄송하다뇨. 원래 이렇게 말을 끼워 넣어야 제가 12시까지 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위소득 100%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순위를 쭉 매겼을 때 50등 하는 인간이 얼마를 버느냐 이 수치거든요. 근데 그게 207만 원이란 거죠. 생각보다 많이 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번다는 사람은 207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 50%, 즉 한 사람이 103만 8,946원을 한 달에 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빈곤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빈곤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수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외워두십시오. 이 수치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수치 밑에 있기 때문에 기생수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는 해요. 네. 아, 맞다. 자,
개인 파산자 중이 위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스피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화입니다. 개인 파산자 중 노인 비중이 사상 최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는 사람들, 그쵸. 근데 저처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개인 파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노년의 비중이 사상 최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중년이 적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인이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노인 비중이 올라갈 예정이냐고 하니까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즉 노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 중에서 6명은 청년, 중장년층이겠네? 하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노력의 성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라이프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 파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왜 파산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0세 이상이든 60세 이상이 아니든. 첫 번째는 이제 요게 합치면은 벌써 요 세 개 합치면 100% 넘어가잖아요. 그죠? 요게 100%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중복 선택이 가능한 선택지였던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는데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셨을 거고, 사업 실패를 했는데 사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직을 해버렸다. 12시 언제 되냐? 지금 덜 왔습니까? 장난합니까?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몇 시간을 썼는데?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5시간을 썼을 거예요, 진짜.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식 등 투자 실패, 사기 피해, 요런 것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신 분이 11.3%인데 2시간 달려야죠, 교수님? 근데 2시간 달릴 정도의 분량이 없어요. 이번 연도 사기 당한 적 있나요? 네, 보이스피싱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요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라고 응답을 하신 분이 2%대에 불과했는데 작년부터 11% 이렇게 팍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진짜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진짜 보이스피싱 당해서 제가 편의점 알바하다가 그때 피해액이 한 45만 원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이거 당하면은 주식 때문에 오른 것 같다고요. 주식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실패가 많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이러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보이스피싱 안 당해본 사람은 그냥, 저 새끼는 그냥 멍청하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편의점 일하고 관계에서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 본사에서 전화 왔다고 사기를 쳤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편의점 돈을 갖다 바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생이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반 변상하고 절반 변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주님께서 절반 하시고 그랬습니다. 멍청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아닙니다. 솔직히 참 멍청했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팍 올라간 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비트코인 같은 것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편의점 하는 걸 알아서 저를 아예 타겟팅하고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을 그냥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란 게 있는데 요것 때문에 요새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대출 못 받아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인데 빚이 9천이다. 그러면 자신의 LTI는 3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빚이 연봉보다 3배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LTI에 대한 그 통계를 냈는데 한국은행에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262%, 그리고 중장년층은 301%, 그리고 고령층은 350% 이렇게 나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청년층은 버는 돈이 적잖아요. 버는 돈이 적은데 요 수치도 적으니까 빚도 적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소득이 한창 많을 때인데 수치가 적당히 높으니까 빚도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350%나 되는 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데에 비해서 빚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30대 이하라는 거는 30대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층 바로 위에 중장년층인데 40, 50대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30대도 청년으로 보고 20대도 청년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30대 만약 20대면은 수치가 아예 262%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소득이 뭐 예를 들어 연봉 2천이라고 치는데 그러면 빚이 뭐 한 4, 5천이 있는 게 평균적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진 않죠. 왜 대단해요? 이거 그냥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빚이 많아서 대단하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음, 아, 네, 뭐,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덴마크의 명물이 무엇일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덴마크의 명물, 바로 우유죠, 우유. 뭐,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의 명물이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네. 아, 맞아라고 하니까 뭡니까? 이런 거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뉴스가 항상 달라면 뭐가 할 때마다 뉴스 몇 개인가 몰라요. 저도 개수를 세고 하진 않고 그냥 신문에 있는 것 중에서 재밌는 거 그냥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받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찐하게 봐야죠. 찐득하게 봐야지. 이제는 이것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제가 요걸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이거 최근에 이거 들었거든요. 이거 주사인데요, 주사. 주사인데, 아니요, 주사예요. 주사인데 살 빼는 약이에요, 살 빼는 약. 살 빼는 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아닙니다. 마약 아니고, 이거 합법적인 약이에요. 그냥 약이에요. 근데, 요거를 주사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1년 반 동안 맞으면은, 체중이 15% 줄어든대요. 네. 15%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래요? 연구를 했는데 부작용이 살 빼는 거였다. 와, 오지네요?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난 정보 감사합니다. 살 빼는 거 자기 힘으로 빼자. 근데 뭐 15%라서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 지금부터 내후년 5월까지 맞으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에요. 내후년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면 100kg였던 사람이 85kg가 되고 80kg였던 사람은 68kg가 되고 60kg였던 사람은 51kg가 되더라 하는 마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80kg에서 68kg.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만큼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 원리로 빠진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주사를 1년 반 동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주사를 뭐 그렇게 맞지는 않겠죠. 뭐 막 맨날 맞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겠죠. 왜냐면은 68주라고 돼 있잖아요. 하필 68주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거의 수요층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2035년이 되면 세계 과체중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은 과체중이야, 씨발.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4% 말하자면 4명 중에 1명은 비만일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과체중이란 건 BMI가 25에서 30인 분들, 그리고 비만인 분들은 BMI가 30인 분들인데, 30 이상인 분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또 감이 안 잡히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키 170이나 180 기준으로 봤을 때, BMI가 25인 거는 170 기준으로 72.25kg가 넘어가면 과체중이다. 170 기준으로 86.7kg가 넘어가면 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180 기준으로는 요 오른쪽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남성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트위치나 유튜브 통계로 봤을 때 여성분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자의 키만 가져왔음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170, 180 들고 왔는데 160인 분들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035년이 되면은 뭐 51%, 24%가 뭐 과체중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여기입니다.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떡상 정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잖아요. 근데 유럽의 시가총액 1위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슈카월드에서 나왔어요. 그렇구나. 이런. 제가 슈카월드를 안 봐서 또 이렇게 슈카에 비해서 역시 이 분야의 일타 강사는 이길 수가 없어. 일본은 어딘가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슈카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2등 원래 1등은 거기였다고 해요. 원래는 루이비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등이 여기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경례 살루트. 아유, 저도 학력 세탁하고 저도 서울대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미국도 이제 젯바운드라고 해서 그 비슷한 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거는 1년 8개월 동안 맞으면은 요것도 주사예요. 요것도 20% 감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뜬금없는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설마 슈카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 슈카님 너무 빠르잖아. 만약 그렇다면 너무 빠르잖아. 피해자는 바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입니다. 최근 6개월간 코카콜라 주가가 이것 때문에 내렸다고 해요. 11% 떨어지고 펩시콜라 주가가 14%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떨어졌을까 하고 저도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살찌는 약이 살 빼는 약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콜라 많이 먹고 펩시 많이 먹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난 살 안 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살을 빼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식욕 억제제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라랑 펩시콜라랑 이런 거를 안 먹게 될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게 맞으면은 기분이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원장님께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진짜 환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뭐 그 의사를 거기에 있는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죽여버렸다 그런 건데 왜 죽였냐 하니까 이유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면 아마 코로나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터졌다. 이거를 막으려고. 이거를 막으려고. 그리고 다른 환자들한테 코로나가 옮기는 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죽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유족분들도 요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내부 고발자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전 사건인 거 보니까 제 생각에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요게 사건이 터졌나 봐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코로나가 그냥 존나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는 신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아까 LG 우승한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학부모 갑질이다, 요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게 수사 종결이 됐대요. 수사 종결인데, 혐의가 있느냐, 무혐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잘못하면 못당 먹을 수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요? 설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저작권인가? 저작권인가? 제가 열심히 편집했잖아. 제가 열심히 다른 말로 편집했잖아. 아무튼 간에 학부모가 고인에게 야간에 보낸 문자는 한 건. 그러니까 그래요. 민감한 주제인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노딱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없잖아. 제가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굉장히 요건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간에, 야간에 계속 문자를 보낸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자면, 또 주변 동료 교사들 같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랐을 때, 폭력적인 언행이나 폭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부 수사 종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 당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납득하시기가 힘들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수사 촉구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라서 머가리가 그냥 돌아버리기 시작할 건데 저도 이게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UBS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오늘 UBS란 게 뭔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론 모건 스탠리도 뭔지 모르지. 모건 스탠리 하면 그냥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대단한 회사일 것 같지. 자, UBS라는 거는 Universal Bank of Switzerland 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입니다. 스위스 은행과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돈 빌리기 시작하십시오. 이 말이죠. 특히 스위스은행의 경우에는 2025년 초에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연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돈 빌리기 좋을 것이다. 우리 부동산 붐은 온다 하면서 또 여기 그냥, 네,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미국 경제가 내년 2분기부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요 은행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요 모건 스탠리나 UBS 같은 게 그런 거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해서 investment bank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른데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골드먼삭스 이런데 그런 스타일의 회사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경제는 벌써 침체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성장률이 3%? 이렇게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오늘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진짜 미국 경제도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내려갈 거냐 또는 얼마나 내려갈 거냐는 뭐 투자은행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는 했는데 근데 이 기사에 따르자면 12군데의 회사 투자은행 중에서 10군데가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요 손 갖고 노는 거 재밌죠? 그렇게 해서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더라.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해외에 막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 일자리 만들고 우리나라에 일자리 안 만들고 왜 해외에서 일자리 만드노? 뭐 밖에는 인건비가 더 싸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3%나 더 투자를 안 했대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 중국을 벗어나자 하면서 중국에서 다 방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걸 전부 철수시켰대요. 그렇게 해서 탈중국, 이제 중국은 믿을 때가 못 된다. 요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그 해외 투자액만큼 우리가 죄송합니다. 혹시 카톡 소리 들어갔나요? 뭐 괜찮겠죠? 해외 투자액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하자면 해외 투자했던 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안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취업할 일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대 최대 규모라고 신문에 나와 있더군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7종을 들고 참여하는데 출품작 중에 MMORPG 말하자면 리니지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PC와 콘솔 게임 위주로 출품을 한다고 하네요. 내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9년 만에 참가하는데 9년 전에는 로스트 아크를 들고 나왔었죠. 근데 올해의 출품작은 바로 로스트 아크 모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게임을 들고 나와서 정말 1도 기대가 안 되는데 뭐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크앤다커 이 게임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혹시 아십니까? 이 게임 넥슨에서 개발자들이 탈주해가지고 원래 넥슨에서 만들던 게임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임인데 요거를 크래프톤에서 뭐 인수를 해서 아마 발표를 하나 봐요. 요게 괜찮을지 이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피해 거짓이 아마 지스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만큼 이제 지스타에 볼 것이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스타 예매했고 내일 갑니다. 그리고 내일 지스타 잘 다녀올게요. 내일 볼 시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1시에 들어가서 6시에 1시에 근데 들어가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1시에 딱 줄 서가지고 뭐 들어가면 한 3시 되겠지. 3시에 들어가서 한 6시에 나온다고 치면 한 2-3시간 볼 건데 뭐 그냥 대충 분위기만 보고 오는 걸로. 네, 부산입니다. 부산이라서 옆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안 갔다 오면 좀 미안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뉴스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준비해보면서 느끼는 게 힘들다. 와, 이거를 매일 한다고? 이거를 매일 한다고? 이거는 역시 새삼 그 슈카 센세이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준비를 어지간하면 매일.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스타 갔다 오니까 할 수는 없겠죠. 내일은 그 대신에 그만큼 지스타 후기를 근데 이만큼 길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것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자신이 있는 게 없어요. 막장으로만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오늘 뉴스 중에서 자극적인 거 뺐거든요. 자극적인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요거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떴더라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약간 아주 중앙일보스러운 뉴스여가지고 살짝 뺐습니다. 네. 그거가 일면에 그냥 따닥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중앙일보야? 막 이러면서 조금 옛날에 제가 중앙일보 볼 때보다 정치색이 좀 더 세졌어요. 좀 더 세졌어.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편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저씨들 취향 저격보도,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 중에 종이 신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없죠. 내일 수능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힘내십시오. 비가 온다고 하지만 시험지에는 비가 안 내릴 거예요. 그죠? 시험지에는 눈만 내려라. 하하하하하. 오케이. 그러면은 차라리 수능 관련 정보를 가져오지. 수능 관련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수능 관련 정보 보려면 오르비 이런 데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오르비도 진짜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 노래 좀 듣다가 저희 12시 되면은 원신 넘어갑시다. 그게 아무래도 시간 관리상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노래가 들린다는 말이죠. 저는 노래가 안 들려. 이게 진짜 제일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OBS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래가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 노래가 안 들린다. 오늘 제가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 최대로 하면 들린다고요? 지금 노래 안 들리세요, 혹시? 오케이. 담배 피우고 싶은데. 빼빼로 좀 받았냐고요? 빼빼로 제가 가족들한테 돌릴 거 사고, 저희 엄마도 가족들한테 돌릴 거 사가지고 같이 제가 6개 사오고 엄마도 6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12개. 가족이 4명이거든요. 가족이 4명이라서 3통씩 먹었습니다.
와, 존나 건전하다, 씨발. 이제는 좀 불건전한 거 하고 싶군요, 저도. 건전한 게 좋죠? 해놓고 선생님이 불건전한 삶 살고 계시면은 좀 실망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비틱이지. 건전한 게 좋죠. 나는 불건전할 건데. 아, 종이컵 없나? 저 담배 하나 피워야겠는데. 와, 와. 종이컵 말고 그냥 컵에 펴야 했다. 아, 담배 리얼 피신 건가? 아, 네, 돌아버리겠어요. 와, 근데 안 돼. 이게 참. 이따 얘기하죠. 이따가 저의 파산 직전 상황. 그래도 어차피 파산할 거면 씨발 이거. 아니, 금연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좀 피게 됐어요. 좀 몇 대 폈어요. 오늘도 몇 대 폈습니다. 와, 개꿀. 이 라이브다.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맞아요.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저도 막 금연할 때 막 담배 피고 싶어, 담배 피고 싶어 이렇게 존나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근데 담배는 끊었어. 막 이질하니까 그냥 씨발 담배 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징징거리니까. 근데 담배 피면 얻는 이점 같은 거 좀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금연을 했을 때 얻는 이점. 첫 번째, 냄새가 안 난다. 두 번째, 뭐 부모님 눈치 안 봐도 된다. 뭔 곡이 나와요? 저는 노래를 못 들어서. 저는 파지란 노래군요. 그죠? 꽃내림. 아, 파지는 이 분들이고, 가수분이고. 근데 이게 손동작 진짜 미묘하게 캡처 이상하게 한다. 냄새 안 나는 거랑 부모님 눈치 안 보는 거랑 주머니가 가벼워진다. 강의 시작할 때쯤 대학 강의실에 지금 따끈따끈하게 딱 피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피자마자 딱 들어오니까. 또 남초과에 그게 있죠. 저희는 딱 남자 50, 여자 50인 과였거든요. 그런데, 뭐지? 저희 과에 남자들이 담배를 다 폈어요. 진짜 흡연율이 거의 90%?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만의 약간 유기적인 느낌도 좀 있기는 하죠.
음,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좀 유달리 많이 피긴 했습니다. 네. 저희 동기들 기준. 음, 그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날 담배 피게 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습관이 계속 배어서 이제 백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 처음 중3 때 들어봤는데 꽃내림 이 노래 말씀이시군요. 무려 4분 50초 노래라서 음 롤, 롤, 롤이죠. 제가 잘. 채팅창이 크게 안 보여가지고. 아, 하하,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죠. 전 이제 원신하자고 연락함? 와, 그거는 진짜 안 돼요. 그게 가능한가? 요새 애들은 그게 가능한가 보죠? 저 뭐지? 대학 동기들 만났을 때, 막, 나 요즘 원신해 이러면은 원신이 뭔데 그러면은 그런 씹덕겜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음, 씹덕겜이야 너네 몰라도 돼. 그냥 그러고 넘기면은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서 그 라이덴 쇼군 PV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너 평생 그런 거나 해라. 롤이나 해. 와 리얼. 저희 동기 중에 롤하는 사람 잘 없어가지고. 네. 아, 진짜요? 유희왕을, 음, 롤 해봤는데 딱히 재미가 없어. 정확합니다. 롤 무슨 재미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유희왕, 1년에 한 번 동기들끼리 마냥 만난다면 그거 대단한 건데. 저희는 못 만나거든요. 와, 야, 야, 누가 총대를 매나 본데, 그거는? 야, 그게 가능하다고? 음,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좋죠. 저도 저희 동기들 저 빼고 숙소 잡아서 놀고 있을지 몰라. 씨발. 원신이나 하러 가야지. 그게 뭔데, 씹덕게.